고요란 본래 어디에 놓여있는 물건이 아니옵니다. 찾으려 하면 멀어지고 붙들려 하면 흩어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죠. 많은 이들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고요를 바라지만 정작 그 고요가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물음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도 같아서 자주 휘저으면 탁해지고 가만히 두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맑아지기를 바라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흔듭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누르고 다짐으로 불안을 덮으려 하며 애씀으로 평온을 얻고자 하지요. 그 모든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마음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고요를 얻으려는 마음이 이미 소란임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 속에서 길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길이 되기보다 종종 마음을 더욱 깊은 숲으로 데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유를 멈추는 법이 아니라 사유를 가만히 두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몰아내려 하지 않으며 단지 그 자리에 두는 태도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물결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요는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있다고 해서 혹은 생각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고요는 매번 마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생각 하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감정 하나를 다루는 손길에서 서서히 기릅니다. 이 이야기는 고요를 얻는 법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요가 어디에서 자라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지 않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소란스러운 마음을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번 더 가만히 두는 연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고요는 그렇게 아주 느리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러한 믿음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야 마음이 놓였고 그러지 못하면 미진함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학문과 달라서 많이 쌓는다고 곧장 밝아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겹치고 포개질수록 마음속에는 갈래가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갈래가 많아질수록 방향은 흐려지고 어느 길이 본래의 길이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때의 마음은 분주하였으나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불 때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잦으면 물결은 끊임없이 일렁입니다.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마음의 표면을 흔들면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과 불안까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떠오름을 또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소란해집니다. 이 소란은 특별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시간에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몸은 쉬고 있으나 마음은 쉬지 못할 때 생각은 스스로를 증식시키며 마음을 채웁니다. 그 채움이 많아질수록 고요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음이 소란해졌음을 깨달으면 사람은 곧장 다스리려 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다짐하고 차분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저 역시 그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마음 역시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란한 마음 위에 또 하나의 명령을 얻는 셈이죠. 이는 마치 흔들리는 물 위에 손을 얹어 억지로 멈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길이 닿을수록 물결은 오히려 더 크게 번져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뜻대로 움직여야 할 무엇, 말을 잘 들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마음은 그런 성질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억누르면 반발하고 재촉하면 흩어집니다. 마음을 향한 지나친 의지는 결국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란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소란을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고요해지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저항할 이유를 잃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요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간섭이 줄어든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이 옳은지, 저 감정이 쓸모 있는지를 가르지 않는 일입니다. 그저 오늘의 마음이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태도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곧장 설명을 요구하고 감정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조금씩 허락하자 마음은 이전보다 덜 거칠어졌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봄은 멈춤과 닮아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되 외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본래의 리듬 말입니다. 그 리듬이 회복될 때 고요는 아직 이름 없는 기척으로 곁에 머뭅니다. 그 기척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려 애쓰지 않을수록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늘 지나쳐왔던 바라봄의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음이 소란해질 때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소란을 바라보려 합니다. 고요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앞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임에 익숙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판단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잠시의 공백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시간 앞에서 마음은 불안을 먼저 꺼내듭니다. 그 불안은 곧 생각을 불러오고 생각은 다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 습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성실함이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정작 마음이 쉬고 있는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몸은 멈추어 있어도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멈춤은 마음이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불편해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처럼 멈춤은 마음속 숨은 소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멈추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들이 쌓여 하나의 흐름을 이루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성향이라 부르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멈추려 하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오래도록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결과를 향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만 의미가 생긴다고 믿을 때 멈춤은 곧 상실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결과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때로 그저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멈춤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물 또한 흐르지 않는 웅덩이에서 스스로를 가라앉히며 맑아집니다. 멈춤은 다음을 위한 비움이지 포기가 아닙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마음은 그동안 밀려났던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 정리는 소란스럽지 않으며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만 바로 그 자리가 고요의 뿌리가 됩니다. 멈춤을 허락하자 처음에는 어색함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은 듯한 허전함이 마음 한켠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뜻밖에도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멈춘 자리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지나치게 애쓰던 습관,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던 생각, 이유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던 마음의 태도 말입니다. 그것들은 멈추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스스로의 조급함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요는 여전히 소리 없이 머뭅니다. 분명한 형태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멈출 줄 아는 마음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남습니다. 고요는 그렇게 멈춤을 배운 마음에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소란할수록 사람은 고요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목이 마를수록 물을 움켜쥐려 하듯 고요 또한 붙잡아야 할 무엇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한동안 고요를 목표로 삼고 마음을 다루려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차분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흔들리는 생각을 밀어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쳤습니다. 고요를 얻지 못했다는 자책이 뒤따르고 그 자책은 또 다른 소란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쉼을 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성취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던 셈입니다. 고요를 향한 조급함은 마음을 현재에서 떼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떤지 살피기보다 고요해야 할 마음이라는 기준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 기준은 마음을 보호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평가받는 마음은 결코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고요를 만들기 위해 애쓸수록 마음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은 긴장으로 바뀌고 긴장은 미세한 불안을 낳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듯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요는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애씀을 내려놓은 뒤에 남는 상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을 맑게 하려는 손길이 사라질 때 물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애씀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을 향할 때에는 그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마음은 다듬을 대상이 아니라 살펴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듬으려 하면 모서리가 생기고 살피려 하면 결이 드러납니다. 고요는 결이 고르게 놓인 마음에서 머뭅니다. 억지로 반듯하게 만들려 할수록 결은 오히려 뒤틀립니다. 저는 그 뒤틀림을 고요의 부재로 오해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요에 가까워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마음이 소란해질 때 그것을 고치려 들지 않고 오늘은 이만큼 흔들렸다고 인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인정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의 상태를 허락할 때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고요는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늘 곁에 있었던 기척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점차 고요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요를 만들어야 할 결과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바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생각은 오가되 마음은 깊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고요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요를 해치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그 차이가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합니다. 고요는 그렇게 억지 없이 다가와 조용히 머뭅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흔히 특별한 결심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마음은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날들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 반복되는 움직임, 익숙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음은 경계심을 풀고 본래의 결을 드러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마주합니다. 그 대부분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만 마음은 그것들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저는 그 반응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작은 자각이 하루의 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하루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하루를 다른 태도로 걷는 일입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쌓이면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쉽게 바깥으로 향합니다. 해야 할 일 떠오르는 기억, 오지 않은 걱정들로 마음은 자주 현재를 벗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올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에 마음을 함께 쉬게 하는 일, 손을 씻는 짧은 시간에 생각을 내려놓는 일,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해석도 덧붙이지 않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닦는 작은 붓질이 됩니다. 마음은 큰 가르침보다 반복되는 작은 태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면 마음은 점차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고요는 그 기억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습니다. 고요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에 가깝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유난히 흐트러지고 어떤 날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고요하지 못했다 하여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내일 더 나아질 것이라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마음을 오늘의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일수록 고요는 점점 더 오래 머뭅니다. 소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란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을 닦은 결과라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닦아도 흔들림은 찾아옵니다. 고요가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작은 생각 하나가 마음을 뒤흔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요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요가 깨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대개 실망합니다. 이제야 조금 차분해졌다고 여겼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흔들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을 때 마음은 다시 스스로를 추슬러 갈 힘을 얻습니다. 고요를 잃었다는 생각보다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은 자책을 멈추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왜 또 이러는가라는 질문은 마음을 더 좁은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 말을 아끼는 연습을 했습니다. 판단도 평가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살피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존중받는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고요는 그 균형 위에서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고요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늘 고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해 두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특정한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습니다. 저에게 그 자리는 서두르지 않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기를 재촉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는 태도 말입니다. 그 태도는 마음을 다시 본래의 리듬으로 이끕니다. 이제 저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고요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요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고요는 그렇게 흔들림을 겪은 마음에 더 오래 머뭅니다. 고요를 오래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감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요가 찾아오면 반갑고 사라지면 아쉬웠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오고 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고요는 점차 상태가 아니라 태도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고요는 자연스레 곁에 머뭅니다. 특별히 조용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고요는 바탕처럼 깔립니다. 이는 고요를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요를 방해하던 습관들이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노력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결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 위에서 생각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마음은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예전처럼 급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곧장 판단하지 않고 생각이 떠올라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음의 결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연해지는 일입니다. 흔들림을 허락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 유연함 속에서 고요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요가 더 이상 목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요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저는 다만 그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요가 머무는 사람은 늘 말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지나간 감정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요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요는 보여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질 뿐입니다. 저는 이제 고요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요를 기르는 일상 속에 머물 뿐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고요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기른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소란을 없애려 하지 않고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나은 마음을 꿈꿉니다. 더 차분하고 더 단단하며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바라지요. 그러나 그 바람이 커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잃습니다. 고요는 더 나아진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마음을 인정할 때 조용히 머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꾸짖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소란스러웠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고요는 그때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크지도 눈에 띄지도 않게. 다만 생각이 지나가도 마음이 함께 휩쓸리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로 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고요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뿐입니다. 그 물음 하나면 고요는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덜 흔들 때 고요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